시작하는 거 뭐부터 시작하죠? 아나토미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여기 로우 익스트리미티 아나토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뭐 난 다 까먹었지만 뭐 일리학에서 내려가면 뭐가 나오고 막 그러더만 뭐 이렇게 밑에 세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고 뭐 발까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리버 아나토미를 보시면 우선 아나토미 전에 그러면 우리의 간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프로틴을 합성하고 글루코스를 조절하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무슨 약이라던가 물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술 이런 걸 다 디톡시케이션을 하는 거. 아, 물뽕을 먹는 게 아니라 먹이나요? 그런가요? 저도 영어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바일 덕트가 있기 때문에 리버 안에서 바일을 만들죠. 이거는 이제 팻 메타볼리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4개의 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엽, 그러니까 우엽, 좌엽, 그 다음에 그 뒤편에 쿼드레이트 롭하고 카우데이트 롭이라는 게 있어요. 뒤편에, 간 뒤편에 보시면. 앞쪽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뒤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그 혈액 공급을 2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죠. 처음 게 헤파틱 서큘레이션, 우리가 주로 플레이할 그쪽이 헤파틱 서큘레이션이고, 그 다음이 이제 포털 서큘레이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이 우리 몸에 간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암의 엠볼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죠.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뭐 몇몇 선생님들이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뭐 팬크리아틱 캔서에도 하고 하시지만, 브레인 캔서에도 하고 하시지만 거의 99.9%는 뭐예요? 다 리버 캔서에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 2가지 서큘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엽이 가장 크고 좌엽이 작고, 뒤쪽에 보시면 뒤에 카우데일 롭이 위쪽에 이렇게 있고 밑에 쿼드레일 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롭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캔서가 이쪽 지역에 조금 위치해 있으면 좀 치료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TAC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TAC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퍼큐테이너스 인터벤션, 무슨 뭐 드레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RFA를 한다거나 바이옵시를 할 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게 상대적으로 뭐 튜머가 이런데 이렇게 솔리터리하게 이런 쪽에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럼 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튜머가 이쪽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서지컬 리섹션을 하기에도 편하고, RFA를 하기에도 편하고,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기에도 편해요. 왜냐하면 엠볼라이제이션을 할 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게 무슨 빌리어리 인저리나 특히나 우리 DEB를 쓸 때 선생님들 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바일 덕트나 다른 혈관들의 가까이 있는 튜머를 치료할 때는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코나드라는 사람이 이제 몇 수백 년 전에 그 프렌치 서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한 데서 여러분들 저기 엔지오방 가면 선생님들이 뭐 튜머 S1에 몇 개 멀티플 노드리네 뭐 이렇게 막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세그멘트 1, 2, 그러니까 8개 롭으로 나눠가지고 이 1번은 앞에서는 안 보이고 뒤쪽에서 카우데일 롭의 뒤쪽에서 보이는 거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S8, H7 하면 튜머가 대충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쓰는 용어인 거죠. 해부학적 용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헤파틱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심장에서 피를 팡 펌프질을 하면 그게 에오타를 통해서 이 대동맥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가면 뭐 헤파틱 셀리악 트렁크를 통해서 헤파틱 게스트릭 아터리도 가고 레널 아터리도 가고 SMA, IMA로 다 가는데 그게 이제 헤파틱 서큘레이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터리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정상 노멀 리버. 그러니까 디지즈 리버가,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간 말고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정상적인 간의 상태에 있어서는 한 25% 정도의 혈류를 이 헤파틱 서큘레이션이 담당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장에서 팡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야?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다 보시면 되고, 포털 서큘레이션은 그러면 얘는 우리 소화기에서 오는 피를 받아서 이 포털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왜냐하면 간이 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디톡시케이션 해야 되고 글루코스 만들고 그런 것들이 뭐 영양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사를 통해서 얻어진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양분이 아주 많고 대신 산소는 없겠죠? 그렇죠? 산소 대사가 끝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얘가 75%의 혈류를 담당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시죠?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셀리악 트렁크는 물론 뭐 나 생긴 게 다르고 우리 장대리 생긴 게 다르고 우리 사람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이 혈관의 베리에이션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티피컬한 예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혈관 아나토미는. 그 셀리악 트렁크에서는 세 개의 혈관이 나오죠.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 스플래닉 아터리, 헤파릭 아터리. 게스트릭 아터리는 뭐 당연히 위로 가겠죠. 그 다음에 스플래닉 아터리는 어디로 갈까요? 스플린으로 가겠죠. 스플린 이렇게 조영제를 딱 써보면 뭔가 셀리악 트렁크에서 딱 썼는데 뭔가 키드니처럼 생겼다 하면 그게 스플린이에요. 스플린이고, 그 다음에 헤파틱 아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간으로 가는 그런 혈관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SMA가 있고 IMA가 있고, 여기에 이 셀리악 트렁크에서 나오는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 스플래닉 아터리, 헤파틱 아터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A는 우리가 이제 레난 아터리는 키드니로 가는 혈류를 담당을 하고 하는 것처럼 SMA는 어디로 가느냐? 스몰 인트,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의 첫 번째 절반으로 가는 혈류를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IMA는 그 밑에 있는데 얘가 이제 뭐 그 대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피를 공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포털 베인 시스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오늘 TLC를 얘기를 하겠지만 이 포털 시스템에 관련된 인터벤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여기 튜머 스럼보시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포털 베인의 페이턴시를 확인하는 게 TAC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헤파틱 아터리를 막을 건데 만약에 환자의 포털 베인이 막혀 있다. 그럼 둘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털 베인 페이턴시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포털 베인이 막힘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뭐 베릭스라든가 어사이티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인터벤션 선생님들 하신 것도 굉장히 많죠. 팁스, BRTO, 카르토, 파르토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나토미상에 여기에서 이렇게 에오타에서 나오는 이 갔던 피를 다 모아서 어디로 가? 포털 베인. 그렇죠? 스플래닉 베인, IMV, SMV 이쪽에서 오는 피들을 다 모아서 이 포털 베인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아터리하고 베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아터리하고 베인. 그 구조상에. 밸브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베인은 밸브가 있죠. 그렇죠? 밸브가 이렇게 그 압이 아터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올라서 심장으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올렸다가 가뒀다가 올렸다가 가뒀다가 올렸다가 가뒀다가 이렇게 하는데 포털 베인은 밸브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올라오는 피들의 그 혈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밸브가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서 밸브 없는 베인은 포털 베인이 라고만 알고, 뭐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간에는 또 덕트가 있죠. 덕트. 바위를 만들어서 이쪽 저쪽으로 모아서 또 스토먹이라든가 판크레스로 넘겨주는 이 덕트. 덕트 여기 우리 뭐 하죠? 여기다가 뭘 팔 수 있죠? 그냥 왜 팔며 뭘 팔며? 덕트가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 좁아졌다거나 아니면 막혔다거나 그렇게 하면 뭐 스톤 리무벌 있죠. 야, 빌리어리 스톤이 생기면 저기 심영진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던 스톤 리무벌 같은 거 깨는 거 벌룬으로 깨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프로시도 있고, 드레인지 카테타 집어넣잖아요. PTBD 빌리어리 드레인지 카테타. 저기 뭐 플렉시마라든가 엑스펠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디스컨티뉴션 됩니다. 2년 안에 2년 3년 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운명의 품목이 됐습니다. 아예 없어져. 뭐 라인은 없어지고 이제 그 플렉시마 패밀리를 좀 어떻게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그 좀 애들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네.
우리 많이 팔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파세요. 계속 파세요. 제가 그거 팔면 제가 그냥 계속 만들려고 할 테니까 계속 파세요. 디스컨티뉴 된다고 해도 그건 그때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어리 스탠트도 집어넣죠. 우리 에픽 빌리어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월플렉스 안 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간 자체를 보면 좀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 헤파틱 아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포털 베인이 있고, 또 덕트가 있고, 이건 또 뭐야? 헤파틱 베인이 있거든. 일단 IVC로 넘어가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인터벤션을 할 때 선생님들이 뭐 소노를 보든 CT를 보든 굉장히 좀 조심조심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 하다가 뭐 니들링 하거나 RFA를 하거나 뭘 할 때 잘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흔해요. 이렇게 해서 수도 애니즘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코일도 우리가 갖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월플렉스는 다른 나라에서 파나요? 아, 파는 나라가 있죠. 월플렉스, 그게 이제 리트리버블 스텐트이긴 한데, 원래 엔도스코피 T, 그러니까 월플렉스 TH만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TH는 트랜스 헤파틱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뭐 엔도스코피 선생 중에 혹시 이쪽으로 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만든 건데, 그쪽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건데, 그 리트리버블 스텐트이긴 한데, 리트리버블 훅이 이쪽 디스탈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 이쪽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뺄 때는 이렇게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uncovered, non-covered, partially covered, 그다음에 이제 fully covered가 있고, 그냥 팔지 마. 다른 거 바쁘잖아. 텐덤 파세요. 팔지 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포털 하이퍼텐션을, 그러니까 포털 하이퍼텐션이가 그 포털 베인의 압이 높아지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 그는 리버 시로시스에 의한 거든 뭐 거기에 뭐가 스톤이 있건 뭐 스카링이 있건 뭐가 됐건 그 좋아지면 그걸 그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팁스가 있죠. 팁스.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여기 포털 베인까지 쭉 고속도를 내는 거, 그걸 하는 채널이 있고, 엔세팔로패시가 뭔가요? 하얀 거탑 본 사람. 하얀 거탑. 그렇죠. 하얀 거탑에 보면 거기서 장준혁 교수가 처음에는 그 판크리아틱 캔서로 다이그노스가 됐으나 나중에 리버까지 전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의 막판에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간성 혼수라는 건데, 간성 혼수라는 거는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독성 물질을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독성 물질이 간에서 펌핑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혈류를 통해서 뇌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독성 물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게, 그거를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라고 얘기를 해요. 장준혁 박사가 그때 난 그 드라마 볼 때는 제가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 왜 그랬는지. 그걸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엔세팔로패시가 있는 환자는 팁스의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왜 그러느냐?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갖다 혈류를 바로 뇌로 흐르게 해줘봐. 그냥 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엔세팔로패시가 있는 사람은 팁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블레더가 있고, 그다음에 헤파틱 아터리가 이제 우리가 주로 액세스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 우리 좀 있으면 Y90 가지게 됩니다. Y90 화이팅 하셔야 되는, 진짜 화이팅 하셔야 되는 필드가 될 수 있어요. Y90. 예. 그다음에 이제 포털 하이퍼텐션에 의한 거는 뭐 어사이티스, 그러니까 꼭 독성 물질은 그냥 물이 나오는 거야, 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차는 거, 복수가 차는 거지. 어떤 병원에서는 어사이티스가 있으면 드레인지를 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죠? 앱세스 드레인지를 하는 병원도 있고, 무조건 팁스 하는 병원도 있고 그래요. 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세팔로패시가 없는 환자들한테 무조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사이티스. 그다음에 베릭시스, 나중에 이제 포털벤이 뒤로 역류를 하면서 생기는 이런 위장이나 이런 에소파거스의 그 벽에 피 멍울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안 해주면 그게 그 위 벽에 생겼던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블러드풀이 어느 순간 럽처가 됩니다. 럽처가 되면 이건 그냥 이게 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이머전시 케이스가 돼요. 그냥 환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는 프로시저가 이제 우리 뭐 BRTO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털베인 스럼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자, 퀴즈. 지금까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토미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선생님들이랑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질문. 네, 전문의 모셨으니까 이제 좋은 말 써가면서 합시다. 이제부터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다 알았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이건 뭘까요? 전문님은 좀 가서 컨퍼런스 쿨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앱도미나 에오타. 얘는? 네, 셀리악 트렁크. 셀리악 트렁크에서 나오는 세 개가 뭐죠? 잠시 하나씩 크게. 스플래닉 아터리,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 뭐 커먼 헤파틱 아터리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용어인데 어쨌든 헤파틱 아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얘는 SMA, 얘는 레날, 얘는 IMA, 얘는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는데 안다. 이거 엔돌리 그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내가 알겠다. 커먼 일리아 아터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뭐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인터널 일리아 아터리.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일리아 아터리. 그렇죠? 성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맞으니까 요건 좀 편하네. 네. 제가 알기로 예. 그 리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상반이면은 소라식 이렇게 가깝다는 수페라레날, 수프라레날, 인프라레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라식은 심장 위쪽으로 소라식 아터리 아닌가요? 심장 위쪽으로. 그 스탠드 그라프트 넣을 때 그 기준이 수프라레날인가 인프라레날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횡격막 기준. 횡격막 기준. 심장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게 소라식 아니야? 어센딩 소라식, 디센딩 소라틱 그렇게 얘기하나? 다 이제 실제로 어센딩 소라틱, 디센딩 소라틱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네. 근데 저기는 위치가 디센딩 에오타라고 봐야 되고 이제 여기는 수프라레날 에이오타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는 에이오타가 맞아요. 앱도미널 에이오타가 맞습니다. 또 저기 위치는 앱도미널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우리 보스턴 직원들 긴장하세요. 좀 더 분발하세요. 좋은 질문들. 아니고 제가 지금 에오타 하는데 저거는 이제 위치상으로 소라식 에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업도미널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업도미널 에오타는 리날까지만 보거든요. 아니야. 그 위에까지 에이오타, 앱도미널 에이오타야.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셀리악의 엔지오그램이죠. 셀리악 거기다가 엔지오카테타 보통 우리 RH나 야시로 이런 거 딱 걸어가지고 우리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RH는 로시오 헤파틱의 준말이고 그건 쿡에서 나오는 거고 야시로는 테르모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쉐입을 보면 요렇게 생겨 있어. 그래서 셀리악 걸기 딱 좋게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걸어서 엔지오그램을 딱 걸면 뭐가 있냐? 그럼 어떤 게 레프트 게스트이고 어떤 게 스플래닉인지 아냐? 그러면 이게 딱 봐. 그래가지고 끝까지 봤다가 뭔가 키드니 비슷한 게 보면 걔가 스플래닉 아터리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가장 쉬운 판별법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커먼 헤파틱 아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GDA 막는다고 우리 많이 얘기했었잖아. 뭐 거기다 코일을 넣네 마네 뭐 막으면 어떻게 되네 안 되네. 근데 왜 넣는지 그걸 알고 왜 막아야 되는지. GDA 아니면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막는다고 하는데 Y90 하기 전이나 아니면 하이크 프로시저를 하기 전에 막는다고 하는데 왜 막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안 막고 하면 그런 라디오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아니면 엔티캔서들을 쐈을 때 걔네들이 리플럭스가 되면 게스트릭 얼서가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아주고 시작한다는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인터랙 하실 때.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클로즈 뷰를 보면 여기 이제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 스플래닉 아터리, 셀리악 트렁크가 있고 교수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확한 터미널로지를 쓰는 걸 좋아하세요. 대충 뭉뚱그려서 헤파틱 아터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딱딱 끊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커먼 헤파틱 아터리, GDA,
헤파틱 아터리는 나중에 분기가 되겠죠. 라이트 레프트에서 막 엄청나게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고 라이트 게스트릭 아터리 보통 이 GDA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다 막을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막아야 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인터락을 보통 5mm, 6mm를 이쪽에 많이 팔죠. 그렇죠? 프로퍼 헤파틱은 GDA가 빠지고 난 다음에 프로퍼 헤파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로 갈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프로퍼 헤파틱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프로퍼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왜 막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전무님 잠깐 나가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무님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민폐죠? 민폐. 그러니까 Y90나 그게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크 프로시저를 한 다음에 엔티캔서 드럭 거기다 뭐 보통 시스플란틴을 많이 쏴요. 하이크가 뭔지 아죠? 인퓨전 키모테라피 전에 한기창 선생님이 사무실 와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 시스플란틴이나 독소르비신 이런 거 쏘면 그 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딜리버리 하고 싶다는 건 튜머인데 리버에 있는 딱 인퓨전을 해봤더니 그 플로우가 이쪽으로 리플럭스를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카테타를 팁을 여기다 연결을 딱 해놓고 쐈을 때 걔가 리플럭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약 자체가 스토목으로 가겠죠. 그러면 걔가 스토목 얼서를 만들어요.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아버리자라고 해서 그 리플럭스의 경로에 따라서 안 막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Y90를 한다고 해서 100% 이거 처음에 Y90가 맨 처음 시장에 왔을 때는 다 막고 시작해서요.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 경험이 점점 더 쌓이다 보니까 이걸 굳이 안 막아도 되더라 라는 게 생겨서 보통 Y90를 하기 전에 아주 약한 동위 원소의 레디오 액티브 에이전트를 미리 딜리버리를 해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이걸 찍어서 걔가 리플럭스 되는 게 보인다 하면 막는 거고 아니면 안 막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머를 보자. 튜머라는 거는 왜 생기는지 알면 뭐 정복을 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거는 abnormal uncontrolled growth of the tissue예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속도가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세포 분열을 더 빨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라이머리 튜머냐, 세컨더리 튜머 또는 메타스틱 튜머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 암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HCC의 예를 들어서 간에서 생겨서 거기서 계속 자라면 그거는 우리가 보통 간 소세포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파토셀룰로 카시노마. 그렇죠? 그래서 그게 키드니에 있으면 ICC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긴 데도 거기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암이 계속 이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림프노드나 뭐 아트리얼 플로우나 비너스 플로우나 뭘 통해서든 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거. 그게 전이에요. 메타스틱 튜머. 메타스틱 튜머.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커먼 랭귀지 차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프라이머리 리버 캔서는 여기서 생겨서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살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메타스테틱 리버 캔서라고 하면 간에서 생겼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메타스테틱 리버 캔서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선생님들이 주로 말하는 게 엑스트라 헤파틱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엑스트라 헤파틱 이건 그러니까 간암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 IR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또 그 헤파톨로지스트는 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엑스트라 헤파틱 스프레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 논문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메타스테틱 리버 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이 뇌로도 갈 수 있고 본으로도 가고 뭐 렁이 제일 흔하죠. 렁으로 날아가는 게 제일 흔해요. 그 다음에 리버 메타스테시스라는 거는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온 전이암. 가장 대표적인 게 MCRC 많이 들어봤죠. MCRC는 메타스테틱 콜로렉탈 캔서예요. 이름이 약간 좀 다르죠. 메타스테틱 리버 캔서는 리버에서 다른 장기로 간 거. 그 다음에 MCRC 메타스테틱 콜로렉탈 캔서는 우리 그러니까 소화기관에서 소화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리버로 옮겨간 거를 우리가 메타스테틱 리버 캔서라고 하고, 그게 뭐 MCRC가 됐건 어디 브레스트 캔서에서 왔건 아니면 판크레아트 캔서에서 왔건 아니면 본에서 왔건 어디에서 왔건 간에 그게 간에 전이된 간암이라면 이거는 리버 메타스테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각각의 장기에 생기는 그 암세포의 성질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약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케모테라피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 HCC에 쓰는 약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MCRC 엠볼라이제이션을 하는 병원을 보시면 거기에는 다른 약을 써요. 같은 TAC인데 여기에는 보통 독솔루비신, 뭐 또 다른 이름으로 아드레아마이신을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는 이리노테칸을 쓰거든. 그게 왜 그러냐? 튜머 네이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드는 약이 지금까지 수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경험을 통해서 콜로렉탈 캔서에는 이리노테칸이 아드레나마이신보다 훨씬 더 잘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리버 캔서 엠볼라이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MCRC이면, 그러니까 바이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MCRC라는 게 컨펌이 되면 약을 쓰는 약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리진을 어떻게 알아요? 보통 바이옵시를 하고, 뭐 그렇죠? 뭐 결국은 그게 저기 뭐라고 하지? 이 뭐라고 하지? 우리 이거 띄어다가 이거 하는 거 스페서멘 테스트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에피데미얼. 그럼 왜 간암은 왜 생기는 거냐? 자, 우리나라에는 어이구 이게 헷갈리네. 글로벌하게 아시아권에서 훨씬 더 환자군이 많고 글로벌하게는 5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렁캔서. 렁캔서가 글로벌하게 넘버원 캔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서양권에는 뭐 스킨 캔서 이런 게 훨씬 더 많고, 그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근데 아시아권에서 훨씬 많죠. 해서 인시던스 레이트를 보면 리버 캔서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후가 훨씬 좋아요. 5 years survival rate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리버 캔서로 다이그노스, 그러니까 그 말은 훨씬 더 early stage에 디텍션이 돼요.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 인시던스하고 모털리티 레이트가 굉장히 흡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걸리면 이게 오래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얼마나 많이 어떤 나라가 간암이 많냐? 독보적입니다, 그냥. 독보적입니다.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리고 보면 이제 일본도 있고 대부분 쭉 보면 아시아권, 그 다음에 한국도 조금 하죠. 그 다음에 타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 다 아시아권 나라들에서 인시던스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해서 그러면 생기는 원인은 뭐냐?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에서는 헤파타이티스 B, 우리가 HB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 신기하게 일본을 보면 헤파타이티스 C가 더 높아요. 특이하게. 그리고 알코올, 대부분 뭐 야 너 술 많이 먹지 마. 술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때려 마시지만 않으면 많이 드셔도 돼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특히나 요즘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내쉬라는 애입니다. 내쉬.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라고 하고, 이거는 나풀드의 한 종류, 그러니까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자, 나 지방간 있다, 거수. 지방간 있다, 거수. 솔직히 얘기해. 나도 있어. 마일드 fatty liver. 대부분 다들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simple fatty liv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먹는 음식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간 자체에 지방질이 쌓이는 거예요. 지방질이 쌓이게 되면 그게 시로시스가 되고 재수가 없으면 이게 캔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내쉬라는 게 요즘 굉장히 떠오르니까, 왜냐면 이 서양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칼로리도 섭취를 하고 육류도 더 많이 섭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간의 레이식이 올라가면서 이게 요즘 더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유한양행에서 에로를 해가지고 그 레이저티닙이라고 에로를 해가지고 그게 내시 치료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박을 터트리는 더 만난가 했었죠. 미국은 알코올이 많네요. 가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 여전히 넘버 1 리즌입니다. HC가 발현하는 80% 이상의 원인이 되고 하여튼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보통 뭐라고 해야지? 엄마한테서 아이에게로.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루트에서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트랜스미션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IV 드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드물지만 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니드를 의해서.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그때는 헤파타이티스 C가 스프레드 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주사기 재사용해가지고 뭐 몇백 명 C형 간염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 C형 간염은 치료제가 있어요. 페가수스인가? 하여튼 뭐 그런 약이 있는데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몇십 원 아끼려다가 지금. 목동, 그렇죠. 금방 안 좋은 얘기 할 때 금방 나가시네. 굉장히 공교로운데?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어떻게 딱 아시고. 그 얘기 나올 줄 아셨나 보네. 그래서, 취소하셨는데. 목동에 이벤트 2개 있었네. 이대 목동도 그렇죠. 그렇죠. 그 몇십 원, 10원, 20원. 그 니가 20원인가 한다는데, 그거 아끼려고. 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제값 주고 받읍시다, 우리. 그래서 막는 방법은 뭐예요? 백시네이션. 여러분들 건강검진 할 때 항상 이거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항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병원에 가면서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익스포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게 지금도 해주죠? 1차만 해줘. 네. B, A 그런데 1차만 B는 돈 내야 되는 해주지. 싹 다 해줄 거예요? 싹 해주지. 1차, 2차. 안 해주면 해달라고 해. 그런 건 그냥 건의해야 돼. 그럼 나 일 못하겠다 그래. 그럼 나가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싸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국에도 백신이 싼 건 아는데 이 백시네이션이 잘 네이션와이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딜리버리가 안 된대. 이거를 돌아가면서 간호사 뭐 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백시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시아권 이 엄청난 마켓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도 많지, 그죠?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태리가 리버 캔서 인시던시가 유럽 국가 중에서 높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말라가리네 뭐 이런 사람들. 약간 못 사는 나라들이 점점. 우리 경제 규모 지금 3위 나라와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헤파타이티스 C, 뭐 C형 간염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C형 간염 치료제가 있어요. 지금은 뭐 약간만 몇백만 원이라고 하던데 어저께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게 국가에서 보조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니들 때문에 C형 간염 생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2%에서 4% 정도로만 간암으로 발전을 한다. 이거는 백신은 없는데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헤모다이알리시스, 트랜스퓨전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 수혈 받고 나서 이런 게 생기는데, 어제 추정 60분인가 뭔가에 그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스크리닝 하는 그 시스템이 낮대요. 그래서 몇 개를 못 걸른대. 그 수혈 받을 피를 헌혈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과 시로시스가 있다. 뭐 지방간
그러니까 햄버거 고기 조금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술도 뭐 적당히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마이너 리즌으로 아플라톡신이라고 이제 펑거스에서 나오는 독성 같은 건데 이거에 장시간 노출되면 뭐 그런 게 되더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랩 테스트를 선생님들이 THC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엔지오 사진이나 CT 사진 보여주는 게 항상 이 랩 테스트 보여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제 그 리버 펑션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결정해주는 그 결과들이기 때문에 항상 발표를 하고 그래야 이제 리버 디지즈가 얼마나 시비한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대충 많이 쓰는 게 무슨 SGOT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PT네, PTT네. 그래서 정상 노멀 레인지와 그거보다 엘리베이션 돼 있으면 우리가 간 상태가 안 좋다. 리버 펑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때 나중에 기회 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질문. 에티에돌로지까지 했는데 에피데미올로지. 좋아요? 졸려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나머지 디지즈를 이해를 못 해요. 네. 왜 웨스턴은 헤파타이티스가 좀 없나요? 없는 편이? 그러니까 그 백시네이션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디플로이가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빨랐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갔고 우리 다음을 따라온 게 대만이라고 하는데 대만이 한 1980년도에 이 전국민 백시네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 헤파타이티스 B 발현율이 뚝 떨어졌다는 그 결과도 나와 있어요. 통계를 냈을 때. 그럼 그게 뭐 유전적으로 어떤 체질상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무슨 홍역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런 헤파타이티스 B 자체도 웨스턴 나라에서는 굉장히 발현율이 낮게 나타난 거고 우리는 그거를 발현했